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달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되면서 주민과 경찰 20여 명이 다치는 등 큰 마찰이 있었는데요. 한전이 다음 순서로 청도에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 청도 송전탑 반대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째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압전선 송전탑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청도군 각북면. 매일 7, 80대 할머니 10여 명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5, 6m 높이의 막루에는 할머니들이 교대로 보초까지 섭니다. 어째서 이 동네 앞으로 땡겨 올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땅 있는 사람들. 그럼 밑에 마을에서 이리 밀어 올린 거 우리 힘이 없었어. 밀리가 올라온 거요. 모락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중화라도 해두고. 신고리에서 북경남에 이르는 송전선로의 마지막 농성장인 이곳을 철거하기 위해 한전이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이나 경찰까지 합법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할 수 있는 대체 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농성장 등의 철거 비용과 그동안 공사를 못한 손해비용까지 모두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2012년 9월 이후 공사를 못한 책임을 주민들과 시민단체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선이 지나가면 이 모든 너는 지금은 재산 가치 있지만 그때 되면 재산 가치 없어요. 그건 뭐 한전에서 돌려가는데 어차피 한전이 다 빼들어가는 건데 이래 빼들어가나 그냥 뭐 법을 이용해가 빼들어가나 법을 이용하지 않고 빼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주민들은 땅 밑으로 고압선이 통과하는 지중화 작업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은 공사 비용이 10배가량 더 들어간다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준입니다. 민선 6기 대구시정을 이끌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취임식이 어제 저녁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권 시장은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대구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안전복지, 녹색환경, 소통협치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인사혁신을 단행하고 특히 4대 공기업 임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 시장은 시민들이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시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큰 절을 하며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 첫날인 어제 국비 확보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본격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권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과 국비 사업 담당자까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예산 심의 과정에 선제적인 대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3층 높이의 비상구 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대구에 있는 한 건물 비상구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에 사는 22살 김모 씨는 한 술집을 찾았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비상구 문에 몸을 기대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1층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척추와 발목을 크게 다쳐 대수술을 한 김 씨는 아직도 휠체어 신세를 지며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등에 기대자마자 그냥 푹 떨어졌거든요. 살기 위해서 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열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고가 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안에서 비상구 문을 열자 곧바로 낭떠러지입니다. 건물 밖으로 문만 뚫어놓은 것입니다. 2004년부터 술집을 운영한 업주는 소방법상 어쩔 수 없이 비상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대피장보다 이거 내려가다 더 죽겠어요. 그렇지만 소방에서는 그 현 당시의 소방법이었고 그 소방법을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허가증이 안 나오고. 실제로 이 비상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화재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고 위험하다고 잠글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여기서 위험해가 열쇠를 끌어가서 갈았는데 소방에서 와서 불법이다. 저는 이거는 좀 소심하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 지난 2005년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고가 잇따라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낭떠러지 비상구가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길입니다. 제5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어제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의 10개 극단이 참가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개막 공연을 앞둔 서울시 극단이 위안부 문제를 다뤄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던 연극 봉선화의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위안부로 끌려갔던 한 여인의 한많은 인생 역정을 그린 소설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 위안부와 관련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올해로 5번째인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는 서울시 극단과 함께 경주와 포항 시립극단 등 전국에서 모두 10개의 국공립극단이 참가했습니다. 공연은 7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이틀을 뺀 열흘간 매일 저녁 7시 반에 막을 올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강원도립극단의 흔한서른과 부산시립극단의 안내일기 등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연극이 많이 마련됐습니다. 또 순천시립극단의 술집과 경기도립극단의 걱정된다 이가족 등 정통 연극도 준비됐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적인 연극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국공립극단들의 연극잔치가 연극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경상북도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계한 이면도로 정비에 14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아 연말까지 18곳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이면도로 및 교차로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개선 설치합니다.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농어촌 지역의 통학로 구간에는 갓길 포장, 보도, 차도 분리, 펜스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한방휴사업단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국 서안 등 6개 도시에서 전세기 120여 대를 운항하기로 여행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기를 운항하는 중국의 도시는 중경과 성도, 닝보, 하얼빈, 석가장 등이며 전세기 운항으로 2만 1,000여 명이 대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내 농식품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수출 목표액 3억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5월까지 지역 농식품 수출액이 1억 4,64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4% 늘었고 전국 평균 증가율 4.9%를 많이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선 농산물 가운데 파프리카는 주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에도 불구하고 고온으로 인한 빠른 착색 등에 힘입어 수출액이 90%나 늘었습니다. 사과와 배도 전년의 생산량 증가로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이 늘어 이 같은 추세라면 올 농식품 수출 목표액 3억 달러 달성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가정에서 처분하려는 낡은 대형 가전제품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부터 구미와 문경, 칠곡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해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 1,400여 대를 수거했습니다. 대형 폐가전제품을 처분하려는 가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방문 일정을 예약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이번 달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도 자체 사업을 확대합니다. 경상북도는 가산점 신설과 이용시간 확대, 시설 퇴소자, 한시 지원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활동 보조인 등이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동 보조와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남대학교가 해마다 열고 있는 국제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영남대 경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일도 방갈로르 공대를 비롯해 국내외 26개 대학에서 43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첫날인 내일은 차량 디자인과 독창성, 대량 생산성 등을 겨루는 정적 검사가 있고 모레 개회식과 함께 카퍼레이드와 동적 검사가 진행됩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5일에는 하이라이트 행사인 레고레이스가 영남대 정수장 뒤편 3.2km 오프로드 트랙에서 펼쳐지는데 종합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우승기가 주어집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며 늦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흐린 하늘 뒤로는 햇볕이 차단되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어제 33.4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동은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전히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불쾌지수도 덩달아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문경과 상주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7도 안팎을 보이겠고 안동과 의성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울진 23도, 포항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비와 함께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